202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오전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성균관대에 있어서 워밍업하기 가장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또 지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봤으면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 표변은 성대 애기 버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 대학의 필기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머리 식힐 겸 풀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추천하는 학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여대 특징상 이 필기 시험을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학교 중 한 곳인 점에서 아무래도 기강이 약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편입에 늦게 입문한 여학생에게는 오히려 이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은 더 주는 학교니까 이 점을 사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서울여대 필기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는 요소가 어디일까 살펴본다면은 배점과 상관없이 작문 논리의 판가름이 되더라. 그래서 특히나 21번에서 27번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본인이 성대를 지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시간적인 여유가 될 경우에는 성균관대 기출문제 전문항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은 그래도 성대 논리만큼이라도 보고 들어간다면은 조금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리 한번 경쟁률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진 않더라. 그래서 일반 편입의 인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각 디자인학과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는 일반 편입 기준으로 68대 1까지 기록을 하고 또 다른 학과들도 보통은 35대 1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크게 경쟁률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또 서울여대를 분석하는 이제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서울여대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바람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는 이 전체적으로 심화 어휘보다는 최우선 또는 일반 어휘 중심으로 출제가 되더라. 자, 여기서 최우선 또는 일반 어휘 중심의 기준은 우리 어휘 교재가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이 서울여대 입시를 전에 단어를 복습한다면 괜히 어려운 어휘를 공부하기보다는 심화 어휘는 표지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 일반적으로는 표제어와 그리고 일반적인 그 동의어들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수능 5대 문법에 국한해서 보는 것이 평이하고 이외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표면적인 부분에 한해서 볼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문법이 어렵다라고 느낄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본인이 깊이 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서울여대만큼에서는 표면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1번 단어부터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일치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네, 잠깐 연결이 끊겨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fer occurred라는 의미는 만장일치의라는 의미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impasse란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답보 상태, 교착 상태라는 단어고 아마 편입을 접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단어입니다. holistic도 마찬가지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arbitrate는 중재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mediate가 정답이 되겠죠. 아마 글러트라는 부분에서 혹여라도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글러트는 과잉, 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난이도 같은 경우는 최우선 또는 일반 어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10번까지의 논리가 1차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6번에서 10번까지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당장 이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주가 이제 명지대학교가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명지대학교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명지대 문항에서 4번과 5번이 이 빈칸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단문 논리에 속하기 때문에 6번에서 10번 정도의 난이도라면은 이 명지대 4번과 5번 정도 난이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5번까지 어휘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명지대 1번에서 3번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6번 문제를 보면은 항상 빈칸을 기준으로 정답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논리에 관한 근거를 첫 번째 제공하는 건 누구다? 여기는 in order to죠. in order to라는 부분, 우리가 부정사고는 전후의 관계의 싱크로율이 몇 퍼센트? 200%다. 자, 그래서 지금 개구리 혀가 입 밖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자, 뭘 하기 위해서이다. 자, 입 밖으로 낸다는 건 일정 거리에서 뭐를 혀를 불쑥 내미는 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뭐예요? 불쑥 내밀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6번에서 10번은 여러분은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학교 자체가 서울여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 단문 논리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6번은 정답 2번이고. 자, 7번은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얼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에 관하여 방어를 해주더라도 뭐는 아니다. 침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침투할 수 있다라고 정도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impenetrable이라고 하면 우리가 침투할 수 없는 정답 2번이죠. 8번. 지금 보면 의회가 이중 언어교육법을 1968년에 통과시켰으며 그러고 나서 수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낸다면은 그에 따르는 subsequentl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어서 그 이후에 이런 표현이죠. 정답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전문가 주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다시 한번 전문가의 주장의 경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자, 이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절대 특권을 빈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의회를 모욕하는 것이래요. 자, 일단은 and를 기점으로 전문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and를 기점으로 뒤에 이어서 누가 나왔어요? 그 자체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뒤에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뭐가 나왔다? was contempt parliament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잠깐 그 펜슬이 안 돼서 멈췄었는데 다시 한번 9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9번에서 이 전문가의 주장의 경우에는 별다른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다? 그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의 자유의 절대적 특권에 관련하여 빈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의회를 경멸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누구? 의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와 동일한 부정적인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정답에 관한 근거를 빈칸 위주로 살펴보면 바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바이를 보면은 인과성을 가지죠. 바이 뒤에가 원인이고 바이 앞에가 결과가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언어적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문화적인 잘못된 이해가 더해진다면 더 문제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단어 confounded가 되겠죠. confound가 무슨 뜻이에요? 악화시키다 라는 단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까지는 2.5점입니다. 자, 문법은 뭐다? 항상 표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라. 그리고 수능 5대 문법에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1번 보면은 A,
B, C, and D 매번 나오는 부분이죠. 병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 B, C, and D라고 하면 지금 형용사가 병렬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죠. efficient라고 고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두에 형용사가 있다면 1차적으로 이형식 도치부터 의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문두에 형용사가 있다면 1차적으로 이형식 도치부터 의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형용사가 무조건 문두에 있다고 도치가 아니라 형용사가 문두에 있을 때 그 길이가 짧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어라는 성질은요. 학생들이 도치를 많이 모르니까 영어라는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학습하는 게 짧은 문장이 앞에 긴 문장이 뒤에 이걸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도치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인 성질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두에 형용사가 있을 때 뭐 ing나 pp든 뭐든 상관없이 문두에 형용사 있는데 그 형용사 구가 짧을 경우에 그때는 1차적으로 이형식 도치부터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주어와 서술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자 그래서 2번에 were이라는 부분이 서술어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communist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수일치 맞고 1번에 형용사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번에 were이라는 동사인데 지금 또 보면은 3번 뒤에 were이라는 동사가 또 있다. 우리가 접속사가 한 개가 없는 경우에 접속사 없이 동사가 두 개 나올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볼 게 부정대명사 오브, 부정대명사 오브 whom과 오브 which. 다시 한번 부정대명사 오브 whom과 오브 which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정말 많이 배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오브 whom이냐, which냐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우리가 배우더라.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런 구조죠. 지금 문장과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밑줄이 어디에 그어진다. 지금처럼 whom과 위치 자리에 그어진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whom과 위치의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없다. 문법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다가오는 누구, 뭐 명지대라든지 명지대가 또 관계사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학교고 또 다가오는 홍익대학교도 관계대명사 안 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여대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곧 다가오는 학교들도 같이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at과 what과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to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자리에 또 누구도 안 된다. 댐도 안 된다. 그렇죠. 댐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접속사가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댐도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밑줄을 그어질 때예요? 두 번째는 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질 때죠. 동사의 밑줄이 그어진다면은 선행사는 일반적으로는 목적어가 선행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의 목적어에 수일치를 맞추면 되겠더라.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문법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문제를 떠나서 이 many of them을 살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심화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배웠던 겁니다. many of them이라는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면 혹시 이 문장에서 누구를 바꾸면 될까? many of them이라는 문장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문장을 바꿔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배울 때 that과 who와 them이 안 돼요. 이렇게만 배우고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우리가 many of them이라는 문장을 지금 그렇지 지금 정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뭘로 고치면 돼? 자, 원래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And many of them were former 이런 식의 문장이죠. 자, 그랬을 때 얘를 뭘로 바꾸자? 우리가 분사구문의 계속적 용법을 공부할 때 바꾼다면 일단 and를 지우죠. 자, and를 지우고 그 다음에 many of them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얘를 whom이나 which로 고치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many of them을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누굴 바꿔야 돼? 얘를 살리겠다 이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and는 지어서 그러면은 were이라는 이 서술어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 무엇으로? ing를 붙이면 이런 구문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런 구문을 우리가 뭐라 부르지? 그렇죠. 독립분사 구문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계대명사에서 매번 배웠던 이 문법을 독립분사 구문으로 고칠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문장처럼 many of them 하고 being former이라고 쓴다면은 이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서 being의 자리에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다? 이 문장은 독립분사 구문이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홍익대학교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랭킹 픽처를 가르는데 일단 뭐 because of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명사 나온 거 괜찮고 자, 그 다음에 구글 result are 나온 다음에 형용사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자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어라는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주어와 보어라는 자리가 동격이어야 명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보어 자리. 그래서 지금은 퀄리티가 result와 동격의 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땐 뭘 쓴다? 오버 플러스 추상 명사를 쓰더라. 따라서 정답은 오버를 붙여줘야 되겠죠. 오버 higher quality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매번 나오죠. 오늘 치렀던 건국대학교 필기시험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늘 나오는 문법입니다. 이게 내년 2023학년도 안 나올 거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편입에서, 아니, 영어 자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병렬입니다. 자, 일단은, from 시점이 나오고 온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일단은 연대 앞에 또 더 나오는 것도 너무 괜찮고 Charles A. Whitby, Charles A. Whitby. 자, 우리가 Charles A. Whitby라고 했을 때 매번 배울 때마다 제가 누구누구누구를 언급하죠? 우리가 칭찬, 비난, 감사 동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A for B의 형태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다? Charles A. Whitby 그리고 accuse A of B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금지방해, 알림 통보, 제거 박탈, 칭찬 비난 감사, 공급 있다, 부가전가, 부가치야 하면서 외웠던 것들, 제가 전치사가 왜 그렇게 나오니까 다 설명을 드렸던 이 요소들,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끝났어요. 문제 끝나고, 커마, ing 무조건 우리가 뭐야?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자, 그랬을 때, 코스팅 나왔고, 그 다음에, 니글락팅 나왔는데, 아니다 다를까, embraced 뒤에 아무것도 없어. 대절이 나왔는데 대절은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nd embracing 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문제입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건데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우리가 권한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일단은 노력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effort죠. 권리라고 하면 누구예요?
right입니다. 권한이라고 하면 뭐야? authority죠. 그리고 노력을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뭐해? 수능의 기기가 된다. 수능은 뭐예요? 수단. 수단이라는 단어는 민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수능, 능력이죠. 능력. 능력 같은 경우는 뭐예요? ability 정도가 될 거고 다시 한번 노력은 하되 건방지지 않으면 수능에 뭐가 된다? 기계가 된다. 그랬을 때 건방이라 했을 때 방을 뺐네요. 방은 뭐야 얘들아? 방. 방법이죠. 메서드와 지금 나오는 way가 있죠. 수능의 기계가 된다. 기회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뭐 chance라든지 opportunity 정도로 보면 되고 걔는 당연히 계획이죠. 플랜. 자, 이 명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누가 온다? 뒤에 to ing 못 옵니다. 무조건 뭐예요? to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다. 그리고 이때 투부정사는 무조건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되더라. 됐습니까? 다시 한번 뭐다? 형용사적 용법이 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 뭐냐 making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된다? to make 정도로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14번에 질문이 들어온 것 중 하나인데 지금 수일치를 물어봤어요. host of의 수일치를 맞춰서 지금 have가 아니라 has가 아니냐. 아닙니다. host of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많은 어명사 of가 있는데 제가 문법을 가르칠 때 어명사 of 대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동의어다? many의 동의어, many의 동의어. A host of가 many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host of에서 host에 수일치를 맞추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A host of 자체가 뭐야? many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many popular writing 정도로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수일치가 괜찮죠. 그리고 지금 시점 부사고 사실 14번에 2번에 have charged가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라는 현재 완료 시점을 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ave charged는 너무나도 괜찮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문법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지금 이제 예정되는 학교들이 당장 이제 다음 주죠. 문법에 이제 초강수, 뭐 세종대학교, 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이제 서울여대 문법이 또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6번에서 20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6번입니다. 빈칸의 자리, 이제 선택지 파악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리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의 자리를 딱 보려고 하는데 눈에 너무 띄는 게 있어. 누구? 나던틸이죠. 자, 아직도 이제 설마 도치가 부정부사구가 나왔을 때, 부정어가 나왔을 때 언제 도치가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혹여 모를까 봐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부정어구가 나오면은 뒤에 나오면 무조건 도치가 될까? 부정어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도치야? 아니죠. 자,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 누가 나와야지 도치가 되는 거야?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오면 거기까지는 도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써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봅시다. 자, 우리가 부정어구 같은 경우는요, 부정어구. 이 부정어구, 지금 문장으로 보면 나던틸에서 not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기에 정확하게 부사구나 절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사구나 절, 지금처럼 not until에서 until이 지금은 전치사로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랬을 때 until 절까지는 도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끝난 다음에서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서야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몇 번이 되는 거고 3번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나돈니 A 버들수 B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돈니 A 버들수 B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도치가 돼? 두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도대체 왜 도치가 되는 거야? 옆에다 줄까요? 자, 여기 not이라는 요소가 어디까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 only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도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not until의 동의어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치를 안 시키고 여기서 도치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only 같은 경우는 뭘로 취급해요? not until과 똑같은 이제 부정부사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only 애프터 나오면 바로 도치하는 게 아니라 영향이 끝난 다음에 도치를 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게 no one, no one이 나왔다고 해서 도치하는 게 아니죠. no는 우리가 품사가 뭐만 있다? no라는 형용사, 부정형용사 품사가 뭐 있어요? no. 바로 이거 입에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의 구분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노라는 거는 품사가 뭐밖에 없다? 부정형용사밖에 없다. 자, every라는 형용사 얘는 품사가 뭐가 있어요? every, every. every도 품사가 대명사가 왜 있어? every 품사가 부정형용사밖에 없다고. 우리가 잘못 말한 거지, 그치? 우리가 무조건 형용사 역할만 할 수 있는 친구 삼총사가 있어. 그게 누구야? No, every, other. 다시 한번 누구 있다고? No, every, other. 이 친구 세 개는 부정 형용사 삼총사인 거 알았지? 그래서 부정어구와 이 부사구와 절이 도치가 될 수 있는 요소도 기억을 하시고 제가 언급했던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 파악부터 합시다. 문장, 배열을 묻는 유형이죠. 자, 두 번째, 빈칸의 자리가 어디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의문사절이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절에 의문사가 나온다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라는 어순을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지워지는 거예요. 해석이 우선이 아니에요. 2번과 4번은 어순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3번인데 왓절이잖아요. 왓절. 왓절인데 어떻게 왓이 뒤에 옵니까? 그쵸? 강조 구문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what it means to be 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자, 18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선택지 파악을 해본다면은 전치사 문제 정도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네요. 전치사 문제 정도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빈칸의 자리는 무엇일까? 특별하게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주어와 서술어의 자리를 확인해야 되겠죠. 주어와 서술어의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most people view라는 자리네요. view 이게 동사인데 우리가 view라는 동사가 뒤에 누가 있어요?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 누가 나와야 돼? 오형식에서 A as B죠. 우리가 view A as B 우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불완전 타동사 중에서 as와 호응 관계를 가지는 동사고죠. 다시 한번 뭐? view A as B. 불완전 타동사 중에서 as와 호응 관계를 가지는 동사고 그래서 regard, refer, think of, look upon, describe, 뭐 define, acknowledge, count A as B까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본서에 다 수록돼 있으니까 그 정도만큼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자. 자,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지는 빈칸에 어울리는 keep의 유형이네요. 그죠? keep의 유형.
자, 그 다음에 빈칸의 자리를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while 나왔네요. while 다음에 일단 바로 keep이라는 동사의 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뒤에 resident happy 목적어와 목적 보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keep이란 동사의 경우에는 몇 형식도 쓸 수가 있다. 5형식도 쓸 수가 있다. 우리가 5형식에서 특히나 이 친구들을 뭐라고 배우죠? 5형식에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뭐라고 배워요? 그치, 유지, 발견, 상상 동사라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다라는 동사에서 먼저 배우는 게 누구예요? keep, rape. 그 다음에 또 누구? keep, rape. 유지, 발견, 상상 동사. 발견한 당연히 discover, find. 그 다음에 catch. 그리고 상상하다 같은 경우는 picture과 image는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어선을 가지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구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keep이란 동사구가 당연히 이형식으로도 쓰이지만 삼형식도 있죠. 삼형식에서는 keep A from ing라고 쓰여서 금지하다라는 동사구로도 쓰이고 live 같은 경우는 live A to B A를 B에 맡기다 이렇게도 쓰이죠. 뭐 떠나다라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 discov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형식에서 목적보호의 부정사를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도 배우고 fin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형식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find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동사구로 배울 때 뭘로 배워요?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MVC fighting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catch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발견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우리가 잡다라는 동사구로서도 배우죠. 관사 파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tch 같은 경우도 배웁니다. 상상하다 picture과 imagine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편입니다. 여기서 그나마 나오는 이제 편은 keep, live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19번 문제로 돌아온다면 while이 나왔고 그럼 우리가 뒤에 있는 자리가 분사라는 자리를 알 수 있으니까 capt냐 keeping이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어순이 있으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쉽게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 keeping.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지 파악을 하니까 then이나 when을 구별하는 정도로 접근을 할 것이고 빈칸의 자리를 보니까 일단 and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뒤에는 주어 서술어라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 서술어가 이어지는 문장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파악하는 그 찰나 누가 보여야 돼? 누가 보여야 돼? 그렇지. has turned into 라는 이 서술어의 시제가 보여야 되는 거야. 왜? 이 시제가 누구랑 연결돼요? since then 이라는 현재 완료 시점 부사구랑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 부사구를 물어봤던 문제였구나. 1차적으로는 then과 when을 구별하는 정도로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has turned into라는 부분에서 시점 부사구를 물어봤었던 유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1번에서 27번. 자, 여기서 뭐가 갈라진다? 서울여대의 합격과 이 불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여대를 입시하기 전에 느 대학을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 이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성균관대 전문항을 다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2015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8개년 정도 논리만큼은 반드시 풀이 및 오답을 하고 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의 경우는 여러분 결국의 논리가 뭐 어느 학교는 가서 이렇게 푸세요. 어느 학교 가서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영어가 똑같은 학문인데 어떻게 어떤 학교는 그렇게 풀고 또 다른 데 다르게 풉니까? 중장부 논리는 항상 다를 거 없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세종대학교는 정답에 관한 근거가 딱 하나만 주어져 있습니다. 딱 하나. 뭐 이런 식으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어느 학교에서는 다르게 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중장문 논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기준점이 잡아야 돼. 그지? 그 기준점의 역할이 누가 하는 거야? 빈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빈칸을 기점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이런 걸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원에서 치명적이게 호랑이가 탈출하는 것은요, 어떤 기관에게 빈칸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첫 번째, 호랑이가 탈출했다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관은 that has come under fire. 자, 우리가 come under fire 관용 표현인데 비난을 받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peatedly 반복적으로 비난을 왔대요. 지난 몇 년 동안 두 마리의 코끼리가 죽었고 그리고 사육사가 과도하게 사육을 한 거죠. 자,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어때요? 부정적입니다. 이미 그러면은 빈칸의 경우는 결국 부정적인 요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결정됐죠. 빈칸은 부정적인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정답에 관한 근거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뒤를 모시고 나는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에 관한 근거를 확실하게 봤다면 일단 문제를 풀고 다 이제 40번까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검토해 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근데 나는 강심장이 아니야. 그래서 뒤를 잡아야 돼. 그러면 한 줄만 더 봐도 돼요. 자, 동물원은 could face heavy fine from regulator. 그러니까 규제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두드러 맞을 수도 있고 또는 라이센스라든지 인가증 같은 거를 뺏길 수도 있대요. 계속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결국 부정적인 요인인데 그 부정적인 요인이 블라우라는 단어밖에 없죠. 우리가 블라우라는 단어는 타격, 뭐 강타 이런 뜻인데 특히나 전치사 누구와 투와 호응 관계를 이루고요. 참고로 이때 투는요. 목적어 자리에 부정적인 요인이 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자리를 잡는다? 부정적인 요인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가 1번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헷갈릴 만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 2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본다면 자, 아마 in short 정도가 될 거예요. 당연히 눈에 띄었을 거고. 얘 말고도 눈에 너무나 크게 띄는 게 하나 있어. 나 여기서부터 읽어줘. 나 여기서부터 읽어줘. 누구야? 나 여기서부터 읽어줘. 그렇지. however지. 자, 만약에 there was an explosion of modern dance. 아니야. 그렇지. 모던 댄스가 폭발했어요. 오, 폭발했대. 이런 거 아니야. however가 보인다. 나 여기서부터 읽어달라고. 밑줄이 하단에 있는데, 그치? 자, insert는 우리가 재진술이니까 앞뒤 문장만 껴맞추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no new systematic coding system for dynamic feature were developed for this change. 그러니까 새로운 체계적인 이런 동적 특징을 위한 부호화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가 없다. A라는 걸 잡아본다면 체계적인 부호화 시스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죠. 부호화 시스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활동하는 단체 구성이 훨씬 더 유연화되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그 다음에 느꼈어요. Improvised move are hard to score and usually highly individual. 그러니까 즉흥적인 움직임은 점수를 매기기도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느끼는 게 혹시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야. 새로운 체계적 부호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았대.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 유연화되어서야. 두 번째가 뭐야? 즉흥적인 움직임이어서 점수를 매기기도 어렵고 이건 특히나 뭐해? 개인적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지. 자, 또 나오죠. 춤이라는 게 뭘로 만들어져? 리허설이라든지 퍼포먼스 하는 동안에 심지어 만들어진대. 그래서 뭐야? 부호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뭐라고? 부호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거지. 부호화 시스템을 근데 이야기하는 게 딱 뭐밖에 없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밖에 없잖아. 우선시 되지 않더라. 덜 우선시 되더라. 정답 몇 번? 3번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여러분의 눈동자를 사로잡아야 되는 친구가 있어. 나 보이지 않니? 너무 크게 보여주잖아. 누구? 그죠? consequently죠.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한 빈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이 정답에 관한 근거가 막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제가 성대 강의를 한 지 서울여대 기점으로 보면 얼마 안 됐죠. 정답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위로 가기 전에 뭐 하고 가야 돼? 그냥 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맥락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따지면 우리가 맥락을 정리해 본다면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빈칸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다시 뭐라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빈칸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만 맥락 정리하고 위로 넘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 내용이 중요하지. 자, 내용을 보니까 지혜를 살아간다는 건 인간에게 선천적인 거래요. 그렇답니다. 잠재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런 두 개가 나온 거네. 지혜를 살아가는 게 인간에게는 당연한 거고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자이래요. 그러면서 because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 중요하지 않지. 왜 우린 이미 잡았다. 뭐를? 아, 지혜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린 뭐라 부르는 거예요? 철학자이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There is부터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것 이상이 있답니다. 삶에는. 그게 빈칸이래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역시나 정답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죠. 그럼 범주화하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상이 뭘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몇몇 사람들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죠. 자, nothing is more vivid or memorable than a picture. 그러니까 그림보다 더 생생하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건 없어요.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서, 그치? 근데 뭐라 불러요? No visual image is as vivid as the image. 좀 헷갈리는데. 자, 시각적인 이미지, 그림이죠, 그림. 그림은 생생하지 않아. 누구만큼이나. 글자에 반응해서 이런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만큼 생생한 거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생생하다? 얘네가 제일 생생하다, 그지?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시인과 아티스트의 주된 역할이라고 부르죠. 지금 누구를? 이 친구를 이제 뭘로 비유했어요? 시인과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임팩트도 동그라미. 아니, 이런 것도 강조 표현이죠, 여기서. 사실은 이런 시인과 아티스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걸 보게 해준대요. 더 깊이 있는 걸 보게 해준답니다. 뭐보다? 육안으로 보는 거,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가 우리가 뭐였어요? 다음 문장에서 that missed eyes 이거였죠. 그럼 우리가 뭐가 아티스트와 시인이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선택지는 누가 들어가야 돼? 주황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똑같죠? 몇 번? 2번밖에 없더라. 지금 문제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 풀리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정답에 관한 접근 방법을 명확하게 한다면 딱 그것만 고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 보여요. 네. 자, 2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우선적으로 빈칸이 있으니까 위부터 보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if가 문도에 나오면은 어떤 역할이다? 상황 예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던 라이프 스타일은 단 하나의 글자로 정의될 수가 있다면 빈칸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from A to B 나왔네요. from A to B. 자, 우리가 독해에서 진짜 많이 배웠는데 from A to B가 어떤 역할이죠? 독해에서 배웠습니다. 그거 from A to B를 역접으로 말하는 거는 from A에 있는 A와 to에 있는 B가 역접이라는 거고 from A to B 자체가 독해에서 이게 무슨 역할이야? from A to B가. 제가 이거 내년에 구문 독해 교재 할 때 이거 먼저 가르칠 거거든요. 독해에서 from A to B. 예시지 예시. 예시지 예시. 우리가 이거 안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지? 그치?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문장 끝나고, 특히나 주제문에서 불필요한 역할 꼭 기억하자. 제발,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에요. 꼭 기억하자. 누구? 이렇게 말하는데도 까먹을 거야. 아니지? including. 자, including 이하는 우리가 부연 설명이죠. 그리고 또 누구? such as 이하. 얘도 부연 설명. 그 이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가 from A to B. 그래서 이 친구들도 모두 구체적 성분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야?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바로바로 업무를 해준다는 거지. 이거잖아, 이거. 그치? 굉장히 길게 수식어구를 달았지만 결국엔 스마트폰이 우리를 편하게 해줘. 끝이죠. 그래서 빈칸은 몇 번이다? 4번이지, 그래서. 됐습니까?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 틀리면 이런 거 틀려도 돼요. 왜요? 만약에 이거 스펠링 B라는 표현을 알면은 맞는데 스펠링 B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을걸 이거? 자, 그래서 일단은 빈칸을 기점으로 for부터 보겠습니다. for. 자, 일반적인 언어에 있어서 적어도 스펠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빈칸하는 방법과 일치한대요. 자, 일단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스펠링은 일치한다. 사람들이 빈칸하는 것과 이 주황색만 잡으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아마 맥락을 정리하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자,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안답니다. 그들의 언어가 이상하다는 거를. 그래서 그들은 비모국어를 학습하는 거에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쉽게 인지하는 이상함이라는 스펠링인데 이것은 실제로 악몽이래요. 그래서 영어가 구사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스펠링 B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들에서는 스펠링은 사람들을 빈칸하는 것과 일치하더라라는 건데 스펠링 B라는 단어가 철자 맞춤법에 맞게 쓰는 글쓰기예요. 철자법에 맞게 글쓰기.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학생들이 알면 맞추지만 이거 모르면 틀려요. 이런 거는. 정답에 관한 근거가 스펠링 B이고 큰 따옴표로 우리가 큰 따옴표가 있다는 것은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영어적 표현이죠. 그랬을 때 철자법에 맞추어서 글 쓰는 거 학생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 틀려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머지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틀리면 이런 걸 틀리시면 돼요. 이거는 논리적 사고력을 묻기보다는 스펠링 B라는 거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깊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리의 마지막이죠. 자, 이거 너무 쉽지 않았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취소.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연구의 결과죠. 자, 우리가 연구의 결과라는 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야? 주제 잡아주세요 이거죠. 그죠? 실험, 연구, 조사는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 우리가 실험, 연구, 조사는 늘 하나의 패턴이지만, 실험의 대상이 나오고, 과정이 나오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로 가는 거지. Perhaps you've been told from time to time not to take life so seriously. 삶을 진지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젊었을 때 놀아도 돼. 놀아도 돼. 마음대로 뭐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근데 누가 나왔어요? 도우라는 친구가 나왔죠. 역적, 도우 역적. Though that may have sounded like good advice. 그것이 좋은 충고일 것 같지만, 좋은 충고일 것 같지만, 어이구 나와버렸죠. 누가 나와버렸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반대가 드러났다. 자, 결국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진지하게 뭐해라? 살아라. 그지? 삶을 진지하게 살아라 이 뜻이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라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1번 밖에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이었던 거죠. 나머지 선택지에서는 시리어스 라이프와 같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27번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줄이 이미 실험의 결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작점이 바로 뭐였어요? The participant라고 하는 참가자라고 하는 순간 실험의 과정이에요. 굳이 과정을 읽어야 될까? 지금 주제문을 묻고 있는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결과를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하러 과정을 봅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더라. 자, 여기까지가 서울여대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전형에서 28번에 29번 독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일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적색 경보를 유발하지 않은 걸 고르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 적색 경보의 동그라미. 그지? 적색 경보가 A로 보고, 그 다음에 유발하지 않은 거. 유발하다라는 게 B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적색 경보를 우리가 중심 소재 A로 본다면, 그에 대한 기반들. 그걸 우리가 B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적색 경보가 A라고 봤을 때, 적색 경보가 뭘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건가? 그게 B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19년과 20년 사이에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인종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긴장감이 미국 내에서 대량 편집증과 억압에 의해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뭘로 알려지? 적색 경보로 알려지. 자, 결국에는 적색 경보를 제가 빨간색으로 치면 이 적색 경보로 인해서 미국 내 뭐가 생긴 거예요? 아, 이런 게 터졌구나. 됐습니까? 1917년 11월 볼시피키 혁명은 러시아에서 두려움을 스파크, 유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색으로 칠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산국의 쿠데타가 미국에서도 난제했다라는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국내에서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였으며 실업률도 높았고 생계 비용도 비쌌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3,300 이상의 노동 투쟁이 전국적으로 발발을 했으며 지금은 이게 여러분 인클루딩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제만 물어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봐야지. 뭘 포함해서? 국가적인 투쟁을 포함한대요. 철강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많은 상당수가 남동쪽 유럽의 이민자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동그라미? 얼쏘 동그라미. 이런 거 내용일치 되게 좋아한다. 그지? 열거 패턴이지만 이런 거를 내용일치가 되게 좋아하죠. 보스턴 경찰도 또한 투쟁했대요. 그리고 주지사가 군대를 모아서 도시를 보호하고
약탈을 예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분사고문인데 이 분사고문이 사실상 뭐예요? 결과죠, 결과. 이런 인과성도 상당히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even worse. 그만 읽고 싶은데 너무 근거를 많이 던져줘. 더 나쁘게는 폭발 테러 같은 거 누구에 관하여? 정치자들이라든지 기업 리더들 그리고 뭘 포함하여? 또 나오네. 계속 던져 낼 거야. 계속 던져주는 거야. 월스트리트의 폭발이래요. 그게 38명을 죽였어. 근데 그게 뭘 만들었다는 거야? 대중들의 대혼란을 자극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색깔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이? 이런 폭탄 테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주지사가 막 군대를 모아서 도시를 보호하고 약탈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노동투쟁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주지사가 군대를 모았던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에 미국에서 공산주의 쿠데타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재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가 아니라. 자, 2번 1919년과 20년은 혼란의 시기였다. 이거 주제문이죠. 사실상 주제문 정답이고. 자, 보스턴 경찰이 진압한 게 아니라 그들도 투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1920년에 시도된 건 맞는데 소행 주체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고 29번 적색 경보를 유발하지 않은 걸 고르시면 뭐예요? 너무 쉽게 나왔다. 선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에서 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0번 문제도 똑같이 내용이 일치죠.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가장 혐오하는 건 무엇이냐? 혐오하는 거 찾으면 되고 31번 플루타르크가 알렉산더 대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도 읽어보면 되죠. 결국엔 둘 다 타겟팅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자, 그래서 이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웅장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약함이라든지 뭐 악덕은 무시하지 않았을 거래요. 뭐를 상하게 하는? 웅장함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그의 영웅이 알렉산더 대왕이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뭐 웅장한 목적을 가지며 숭고하게 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와일이라는 게 나오네요.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 그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뭐야? 그가 이제 혐오하는 게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에서 정답 4번인 걸 눈치챌 수 있을 거고. 자, 여기 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왜 나올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모호하지 않은 채로, 악화시키지 않은 채로, 의역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안전한 약속을 했는데, 심지어 뭐 했을 때도, 그들이 물러섰음에도 알렉산더 대왕은 뭐 했다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칼로 베었다는 거죠. 이게 뭐야? 따지면은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가 뭐만 제외하고 결국에는 딱 하나만 제외하고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과 1번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32번에서 3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3번은 이제 교정직, 직원의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내용 일치가 나오네요. 일단 우리가 문장이 세 문단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문단이 세 개 정도면은 3분의 2 정도만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되죠. 다가오는 세종대왕
명지대라든지 홍익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문의 학교를 출제가 될 텐데 장문일 때 세워라 내워라 다 읽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라. 자, probation이라는 것은 집행유예죠. 집행유예가 징역형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란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집행유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집행을 유예를 해주겠다. 3년 동안. 너가 3년 동안 죄를 지지 않으면은 징역 2년은 안 살게 해줄게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징역형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형집행의 일시정지를 당한대요. 그리고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이 집행유예의 목적 자체가 뭐야? 정상적인 사회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 다시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라는 거 일단 슈드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되겠죠. 집행유예를 할지 감옥으로 가야 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판사에게 달려있다. 자,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은 몇 번에? 34번의 정답이 2번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낼 게 없어가지고 그냥 be up to 뭐뭐에 달려있다 이 뜻을 활용해서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출제할 게 없으니까 본인이 문제를 내고 쉬운 거지. 특별하게 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be up to라는 관용 표현이 모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낸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이 2번이고. 자, 어쨌든 다음 문장. 가석방이라는 거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기를 외부 세계에서 마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 A라는 사람이 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는데 10년을 살은 겁니다.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5년은 가석방 해줄게. 그러면은 밖에서 형기를 마무리 지어라 라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가석방은 또 다른 수감자들의 수를 줄이는 거래요. 자, 하지만 만일 어떤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석방 되도록 돕는 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래요. 그가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 자, 그리고 과거에는 가석방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뭐야 교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정직들이 가석방된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그가 일상적인 삶에 건립하도록 도와주려고 시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왠지 중요할 것 같은 however와 연구에 따르면 이제 늘 항상 나오는 세트죠. 근데 우리가 결과가 중요하니까. 가속 교정직들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는데 충분치 않아. So one system that might be an effective remedy for this problem. 이 문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halfway house. 이거 잘 모를 수 있는데 사회 복귀 훈련 시설입니다. 잘 모르면 그냥 halfway house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결국에는 뭘 가리키는 내용이다. 우리가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통해서 이제 뭐를 줄이는 형을 이제 감옥살이라는 거를 줄이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주제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감옥의 대체물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33번. 이 교정직 직원의 업무 중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본래 업무가 원래 뭐였어요? 지금 현재 가석방된 사람들이 정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번이죠. 34번은 1번은 교정직 직원들이 할프웨이 하우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할프웨이 하우스죠. 정답은 2번, 3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과 3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조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 일지 나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1990년이었습니다.
이 대학에서 부쉬를 첫 번째 여성으로 초청했어요. 졸업 연설을 하라고. 상황 예시가 나오는 거죠. 상황 예시에서는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만 던져주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상황 예시예요. The decision, 그 결정이 많은 학생들을 화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뭘 했어요? 그들 중 150명이 탄원서를 보냈어요. 교장이 주장한다고. 뭐로써? 가장의 업적으로서 알려진 여성으로서 누가? 부시가 직업 여성의 대표하더라. 그리고 이곳에서 학생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대학이 졸업연설을 하도록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어, 여성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의 업적으로 유명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만든 거죠. 그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긴장을 불러왔대요. 아, 결국에는 여성 엄마들 사이에서 긴장을 불러왔구나. 결국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였구나. 자, 누구와 누구? 집에서 머무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걸 마미 월이라 부른대요.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시대의 싸움으로 정의를 하는데 2년 뒤에 전문가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고 전문가에 따르면 그 전쟁이 국가적 정치적 아레나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있는 여성은 어떤 사실을 옹호했어요? 그녀가 변호사직을 포기했다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직업적 결정을 포기했다는 거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요소까지 모두 다 합했다는 거예요. 집안일도 하고 뭐 직장도 같이 다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거는 결국 뭐였어요? 유명한 변호사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36번 같은 경우는 바로 나왔죠. 마지막 하단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과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과 그리고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여러분이 37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가 갈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일단은 빈칸이 너무 하단에 있었잖아요. 예습을 일단 봅니다. 그래서 하단을 먼저 보시면 질적 척도가 질적 척도가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적 척도가 없다면 우리는 빈칸의 등급을 매기는데 힘들어할 것입니다. 결국에 빈칸의 자리에 들어갈 거는 질적 척도라는 게 들어가는 자리네요. 여기까지 파악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격한 치수로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But 그들과 함께, 그 치수와 함께죠. 더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치수는 이제 재는 거, 잴 수 있는. 무와 같은 뭐, 폭풍우의 사나움이라든지 매운맛 같은 거. 자, 지금 이미 벗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엄격한이란 요소와 지금 휴먼이라는 부분이 대조가 돼 있는 거를 눈치를 챈 학생이면 이걸 빠르게 속독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두 요소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가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 much spicer is 부터 나오죠. 칠리페퍼가 더 매울까? 아니면은 다이아몬드가 석영보다 더 단단할까? 자, 결국 의문문이라는 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답변이 중요하죠. 답변이 중요하더라. 자, 여기서 그다음 뭐라 불러요? 스케일이라는 거가 우리로 하여금 실제 세계를 측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서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적 척도에 의존을 한대. 아까 우리 질적 척도라 그랬는데 이번에 뭐라 불러요? 양적 척도라 그러네. 근데 이거는 수치적인 치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빈도와 양을 말해주는데 이게 뭐다? 인치나 피트나 야드나 마일, 온스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라 부른다? 양적 척도라 부르더라. 자, 그러면 또 이제 벗이 나오죠. 하지만 질적 척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적 척도는 무엇일까? 이것은 야드인데 관찰할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수적 특징은 아니야. 됐습니까? 아,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양이라 부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양적 척도라는 거는 여기 이제 나오죠. 뭐다? 유머러스 하면서 별나지만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습니다. 뭐만큼이나 양적 척도만큼이나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다시 여기 펜은 색을 다르게 칠한다면 휴먼 웨이즈라는 거. 그 다음에 리지드라는 건 뭐가 되는 거고요? 양적 척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빈칸의 경우는 누가 들어가야 돼? 유머러스까지만 읽어도 1번이 되겠죠. 우리가 빈칸의 경우에 양적 척도는 들어갈 수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그 다음에 38번. 마찬가지로 지금 양적 척도를 고르면 되겠죠.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손가락의 길이는 우리가 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양적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정답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번과 8번은 사실상 같은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실 게 제가 어디에서 유머러스에서 그만 읽었죠?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39번에서 4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번에 퀸 부족들은 빈칸이다. 자, 도대체 그들이 뭐 했을까 잡으면 되겠고 내용 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단이 마찬가지로 세 문단이 나오고 있으니까 3분의 2 정도까지만 우리가 봐주면 되겠더라. 자, 일단 보면은 전문가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요, 전문가가. We evolved eating a raw fat diet.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방 식단을 먹는 걸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적 구성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유전적 구성이 실제로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요약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뭐다? 저식단이라는 것으로부터 발전했구나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원시적 식단 중 하나의 연구가 이 원시적이란 말이 뭐예요? 사실 low fat 다이어트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어서 연구가 그를 지지하더라. 결국에는 저지방 식단으로부터 인간이 진화한 거를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와요? 남아프리카 칼리알리 사막에서 이거 혹시 뭘 의미하지 않을까? 남아프리카 칼리알리 사막의 역할이 뭐야? 얘 왜 나온 거지? 그렇지. 구체적 진술이죠. 지금 앞 내용이 뭐였어요? 결국 우리가 저지방 식단을 먹는 걸로 진화했다. 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남아프리카 칼리알리 사막은 이라고 하면은 구체적 진술이 되겠다. 그래서 몇몇 부족이 여전히 초기 인간이 그런 것처럼 먹더라. 그러니까 원시적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수렵과 채집으로. 자, 전문가에 따르면 계속 나오지. 전문가 필요 없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똑같은 말 하겠죠. 부시맨들의 이 음식이 아마도 가장 가까운 음식일 거래요.
뭐하는 우리의 뭐 췌장의 모양을 만들고 뭐 치아 뭐 그다음에 위장 이런 거. 아, 그래서 이런 저지방 식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이런 신체 구성 요소를 만들었구나. 자, 그다음에 이런 원시적인 게 나쁜 건 아니래요. 라고 전문가가 말한다. 거의 뭐 원시적인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거야 라고만 계속 뒷받침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퀸이라는 이제 부족이 나오고요. 퀸의 주된 요소는 몽공고라는 건데 그게 견과류래요. 견과류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게 뭐다? 저지방 식단이다. 그죠? 그걸 뭐 한대요? 일상적으로 모아서 먹더라. 105개 식용할 수 있는 식물 이상으로. 그리고 고기가 부차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 문단까지 누누이 계속 뭘 말해요? 로우 팻 다이어트 좋아요 좋아요 끝이지.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견과류를 저지방 식단을 뭐 하겠어요? 먹겠죠. 너무나 쉬웠던 내용이고 갑자기 가난하고 거 왜 나오는 거 단명하는 거 왜 나오고 4번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 40번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건데 원시적 식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런 췌장을 만들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편입기출분석 5전반을 마무리 짓게 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